언제리시오 저 언제리시리 고지지근하시오 감히 수통하소서 위길. 안녕하십니까. 담원 김성수 교수입니다. 2023년 개묘년, 여러분들의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22년 이민년 동짓날에 저희 여긴들은 동짓날 점단이라 하여 구군에 대해서 점단을 합니다. 그때 새해 2023년 개묘년의 구군에 대한 시초단역을 하면서 함께 개묘년의 간지작계법을 저희 개인 카페에 단역해 드린 바가 있었더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과 문자로 주역으로 자신의 띠를 간지작계법으로 운세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더랬습니다. 이에 여기들어서 주역의 실용화와 대중화를 위해 전통 방식의 시초작계법 대신 자신의 띠와 자신의 태어난 생월을 활용한 간지작계법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간지작계법은 제가 천간지지의 간지역을 응용해서 창안한 주역 작계법입니다. 이를 저는 제 호를 따서 담원 간지작계법이다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해당되는 띠와 생월에 해당되는 단역을 주역으로 풀어 드릴 건데요.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띠는 12개의 띠가 있습니다. 대략 한 개의 띠에 9개의 나이가 소요되는데요. 자, 그러면 표를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쥐띠라고 하면은 통상 우리가 쥐띠 이렇게 표현합니다. 쥐띠라면은 한 개의 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쥐띠 중에는 최소한 우리가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한다면은 대략 9개 정도의 9개 정도의 쥐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이제 통상 우리가 경자생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2020년 그리고 1960년 올해 나이로 보면 4세와 64세에 해당되는 쥐띠를 우리는 경자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자생이라고 하는 쥐띠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러니까 한 띠에 그러니까 경자생에는 이렇게 두 개의 연도가 있는 거죠. 2020년생과 1960년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자생이 있습니다. 역시 쥐띠죠. 그러니까 무자생은 2008년과 1948년 올해 나이로 16세 그리고 76세에 해당하는 그러한 쥐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벌써 이렇게 두 개가 되겠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 띠에 각 두 개씩 있으니까 벌써 이미 네 개의 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그럼 또 쥐띠는 병자생이 있습니다. 저 병자생은 1996년생 그리고 1936년생에 현재 28세와 88세에 해당되는 쥐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갑자생이 있습니다. 갑자생은 1984년생과 1924년생에 현재 나이 40세 그리고 현재 나이 100세에 해당되는 쥐띠가 바로 갑자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자생이 있습니다. 임자생. 자, 임자생은 1972년생으로서 올해 나이 52세가 되고 52세가 되는 그런 쥐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띠에도 이와 같이 9개의 부분으로
9개의 쥐띠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9개의 쥐띠에도 보시다시피 보면 이렇게 12띠가 있는, 12월이 있는 거죠. 생일에 보면 12,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총 12개의 월이 있다. 출생월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주역은 이 6효라 그럽니다. 6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효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6개의 단계로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요 1효라 그러죠. 초효라 그러는데 요 단계는 11월과 12월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나가니까 맨 초에는 11일과 11월 달과 12월 달 해당되고 2호는 10월 달과 1월 달, 3호는 9월 달과 2월 달에 해당되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972년생이 72년생이 3월에 태어났다 또는 8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태풍 대과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이 계묘년에 올해가 2023년 계묘년이지 않습니까? 이 계묘년에 언제 임자생, 특히 누구 1972년생 쥐띠에 해당되는 괴가 바로 태풍 대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총 일하다 보면 전체가 9개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6개의 출생월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6954 해서 54개의 한 개의 띠에 54개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간상 도저히 모두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서 한 개의 띠가 나오면 자 임자생이다라고 한다면 임자사행에서 한 개의 띠 정도, 한 개의 월 정도, 즉 해서 3월달과 8월달이 되겠네요. 그죠? 3월생과 8월생, 요런 3월생과 8월생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 정도 또는 2개 정도만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별도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 동영상 말미에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 동영상 댓글에 맨 위에 상단에다가 제가 그 전화번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는 제가 강의와 상담, 이런 또 집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석박사들의 논문 지도도 또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는 일절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자신이 궁금한 것 그러니까 중에서 문자로 예를 들어서 가령 1960년생이다. 1960년 적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3월생이다. 그럼 3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1960년 3월이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더 직접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모든 올해의 총운이라고 그러죠. 총운과 사안별로 모두를 다 수록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있죠.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 또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올해에 만약에 좀 이렇게 몸이 안 좋다. 건강운이 어떠한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취업운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부가해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지작계법으로, 담원 간지작계법으로 운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쥐띠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쥐띠 중에서 오늘은 경자생, 즉 2020년 그리고 1960년생의 경자생에 대한 운세를 풀어보도록 하죠. 경자생은 2020년생 올해 나이 4세, 1960년 올해 나이 64세의 쥐띠에 해당합니다. 경자생은 말이죠. 경자생은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경자생은 이걸 천간이라 해서 간이라 하고, 요거는 이제 지지라 해서 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간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지역이라는 건 이 간지를 주역의 괴상으로 뭐 한다? 치환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간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경자생은 그러니까 간지로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경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경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게 뭐냐면, 주역에, 쉽게 말하면 24방위를 주역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풍수를 하게 되면, 나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경이 정으로면 24산이라 해서, 24산이라는 말은 실제 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산이라는 것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산은 바로 이런 방위라는 뜻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 이걸 가지고 좌라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갖다 향이라고 합니다. 좌향.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여 이 산을 가지고 실제 산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이라는 말에 산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은 바로 좌와 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향, 내가 앉은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바라보는 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컨대 여기서 이쪽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가 건좌 손향이다, 건좌 손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제 산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산은 그래서 뭐 좌향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사방팔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동서남북, 그래서 사방팔방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우리는 통칭 동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서라고 그러고요. 이쪽을 북이라 그러고, 이쪽을 남이다 이렇게 나경에서는, 좌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동서사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다시 간방을 하면은 팔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요거를 분간을 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3, 8이 24 해가지고, 자, 이렇게 24개의 방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24개의 방위는 소위 말해서 천간의 10개와 지지는 12개로 있습니다.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해서 10개가 되고,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가지고 12개가 되죠. 그럼 요를 합치면은 22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22개 중에서 내외가 있습니다. 안과 박희라는 것이도 다른 말로 상하가 되겠고 좌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심. 그러다 보면 그 하나 두 개에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은 24개의 뭐가 된다? 산이 나오게 됩니다. 즉 24개의 방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24산을 규정을 했을 때 그 24산은 다시 이걸 8개의 8궤라고 표현합니다. 24산을 모두 8궤에다가 예속을 납입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위를 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궤로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자생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경자생은 경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태방에 있는 것인데 여기 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경이니까 태방이다. 자, 태는 주역의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씁니다. 이걸 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는 임자계를 요 자가 있습니다. 자는 주역으로 감방이다라고 합니다. 감은 기호로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요를 상괴, 요거는 하괴, 다른 말로 요거는 내괴 또는 외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합쳐서 보면은 대성괴라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괴로서 표현되는데요. 이거를 택수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택수곤. 자, 그래서 올해 경자생은 택수곤 이렇게 택수곤이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씁니다. 택수곤. 자, 그러니까 경자생의 간지역으로 취향을 하면은 택수곤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택수곤이라는 괴가 변해야 되는데, 그 이제 계묘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계묘년. 자, 계묘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경자생은 아까 설명드렸지, 경자생은 간지역으로 표현하면은 택수곤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택수곤, 이렇게 택수곤이 만들어요. 이게 바로 경자생의 뭐다? 간지다, 간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지역이다. 그래서 이 간지역인데 이게 올해는 뭐냐면 계묘년입니다. 계묘년. 그래서 계묘년이기 때문에 이 계묘년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납갑을 붙입니다. 이게 납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납갑이라고 표현하는데 납갑, 납지라고 합니다. 납갑 또는 납갑, 납지 이렇게 붙는데 이 납갑을 붙이게 되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순해 이렇게 붙이게 되죠. 요거는 모두가 다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이제 합의 구성 요소로 납갑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요것을 일러서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묘년이기 때문에 요 묘를 붙이면 자축 인묘 갔을 때 묘를 붙이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경자생이 계묘년에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수곤의 3효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수곤의 3효를 다시 작괴를 하면 이걸 본괴라 하고 이걸 변괴라 한다. 이것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음은 양으로 변하고 양은 음으로 변해요. 이 경자생의 계묘년은 바로 이렇게 3효가 변해서 3효 음이 양효로 변합니다. 해서 요는 이제 마찬가지 요 위 상괴는 같아요. 택. 아랫괴는 요게 음이었던 것이 양으로 바뀌면서 요거를 풍이라고 변해요. 그래서 이걸 택, 풍, 대과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게 바로 뭐다? 경자생의 계묘년의 총운이 태풍 대과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 태풍 대과괴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월달과 10월달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오면은 택산 함께가 요게 실제로 뭐다? 2020년생과 1960년생 즉 올해 4세와 64세에 해당하는 경자생 쥐띠의 뭐다? 운세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월달 9월달에는 이렇게 택수곤괴가 되고요. 3월달 8월달은 수풍전, 4월달과 7월달은 내풍항,
5월달과 6월달은 천풍구, 11월달과 12월달은 택천캐, 이런 식으로 모든 괴가 달라지게 되죠.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띠라 하더라도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달, 그러니까 생월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더 들어가 보면요. 자, 이 경자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택수곤이라는 간지 여기 나오는데, 2023년 개묘년의 운세는 요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변해서 태풍 대과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개묘년에 올해의 경자생 2020년 1960년 쥐띠는 태풍 대과가 바로 올해의 운세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풍 대과를 한번 보게 되면, 자 태풍 대과. 이 태풍 대과를 이제 그 소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산 여사지상이요 마주 화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렵나요? 자, 그럼 쉽게 풀어보면, 상산이라는 건 이제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상산이라는 산에 뭐와 같다? 뱀과 같다. 이 뱀은 여기서 표현해 놨습니다만, 솔련이라는 굉장히 그 빠른 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산의 빠른 뱀에 비유한다라는, 휙 하고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주 화가지다 그래가지고 말이 꽃길을, 그죠? 이 꽃길을 빠르게 주파해가는, 그런 달려가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쁘게 갖고 오는 꽃밭을 말이 달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꽃밭이 어떻게 되겠죠? 맞습니다. 굉장히 다 짓밟히고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이게 태풍 대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 대과라는 거는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괴상이 이렇게 했습니다. 태풍 대과인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맨 위에는 이렇게 음료가 있고요, 맨 아래도 이렇게 음이 끊어져 있죠.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걸 조금 더 크게 키우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보면 음은 하나 둘이고요, 양은 하나 둘 셋 네 개, 두 배가 더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지나침이 과하다, 지나침이 크게 지나쳤다, 지나침이 크다. 그러니까 이 대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과는 문자 그대로 크게, 큰 대자에 지날 과자를 해서 크게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지나쳤다라는 뜻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대괴라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럴 때는 이제 흉해상, 대흉해상이다.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다. 고로 이 시기에는 어떤 결정도 이렇게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데 노력하여 빨리 해결하는 것이 열쇠를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이제 주역에서는 이걸 산효는 동이요니 흉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갖다가 쉽게 표현하면 됩니다. 동이라는 건 용마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용마루가 요니 휘었다라는 거예요. 지붕에 이렇게 이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 위에는 보면 이렇게 용마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각종 대들보 석가래들을 놓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흉하다. 이 흉하다라는 거는 두렵다, 근심하다, 속을 태우거나 우울하다, 앞일이 언짢다, 운수가 나쁘다, 다투다, 시비를 벌이다, 또는 이제 그 건강적으로 볼 때는 요절이다, 이런 표현하고, 재앙이다, 재난이다, 이렇게 이제 흉이라는 단어를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마루가, 지붕의 용마루가 휘어버렸으니, 이
이렇다, 흉하다. 흉하다의 뜻은 바로 이러한 뜻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뜻을 총론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총세 어떤 뭐 운세로 보면 대과괴는, 방금 이제 지금 현재 우리거든요. 대과괴는 글자 그대로 크게 지나치다라는, 크게 지나치다, 대과이다. 그래서 O형의 형상으로 표현하면 물 속에 나무가 있는 것으로서 물이 범람함이니 나무를 해하는 것이기에 크게 지나친 것이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태풍대과라는 말은 이 태풍대과인데, 이 태는 무엇이라 그래서 이거 물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풍이라는 거는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O형으로 보면은 목이 됩니다. 이건 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수가 나무 위에, 물이 나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무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물이 범람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떠내려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게 크게 지나치다. 그러니 이때는 심신이 물속에 빠진 것 같아서 심신이 불안정하고 매우 힘이 들 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괴는 나는 새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나는 새의 형상인데, 현재는 이제 삼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삼효의 교는 몸통은 비대하나 양쪽 날개는 가늘어서 속도를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자기 뜻을 강행하면 반드시 후회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몸통이 비대한데 목적지를 멀리 책정을 하고 날다 보면은 팔이 꺾이겠죠. 날개가 꺾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 뜻을 강행하면 후회하게 된다. 날지 못하니 높게 이르러 아래를 살피게 해도 욕구적이기에 판단의 착오로 곤란을 겪거나 또는 하는 일이 쇠퇴하고 지나침이 크다 보니까 매사 서두르지 말고 잠시 쉬어가면서 다지는 실력을 배양하고 그런 것이죠. 다지는 때이다. 경고방동해서 무조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진격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바로 경자생 쥐띠의 올해의 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역은요, 괄로 열고의 학문입니다. 좋다라고 한다면 그냥 좋다가 아니라 괄로 열고 좋다고요. 나쁘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나쁘다가 아니라 괄로 열고 나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괄로를 제거하면 나쁘다가 뭐가 된다? 좋다로 변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방금 비유해건데 나는 새가 날개는 약한데 몸집은 비대하다. 그럼 뭐예요? 체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괄로 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해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가 된다. 바로 주역은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4, 5분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사업적인 운으로 표현한다면, 표면적으로는 그 흔적이 잘 보이지만 일과 사물이 불순하고 모든 일이 세대하고 또 모든 일이 다소 지나침으로 외형적 확정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외형적 확정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 그래 하면 뭐야? 나쁘다가 좋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대안을 찾아주는 거예요. 대안. 그래서 특히 노사와 노루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분쟁과 불화를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라면 이런 노사관계와 또는 노루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직장 가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노사관계가 노루, 대인관계, 그러니까 직장과 동료관계도 불화가 많이 발생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1960년생이고 현재 올해 나이로 4세와 그러니까 64세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의
해당되는 쥐띠에 해당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쥐띠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현재 올해 4세와 올해 64세에 해당되는 경자생 쥐띠에 해당되는 운이다. 다른 해에 태어난 쥐띠는 다르다. 이 말이 또 뒤에서 보겠지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운이나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운으로 이걸 비유하면은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또아리를 치고 있는 형국이라 갈등과 반목을 해소해야 한다. 하나에 집중할 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운에서 이렇게 의역을 하면 두 마리의 뱀이니까 서로 의견들이 이렇게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또는 뭐죠? 남편과 자식,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 또는 자식끼리 이런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또아리를 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다 주식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두 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갈등과 반목을 할 때다. 이럴 때는 과감한 하나를 딱 버려내고 이렇게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 지금 현재 4세니까 4세는 뭐 구직이나 이직할 일이 없으니까 또는 이제 64세에 해당되는 쥐띠는 당장은 구직이나 또는 이직이 모두 어렵다. 둘을 놓고 저울질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눈높이를 맞추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이가 이제 64세가 되었기 때문에 구직이나 이직이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도 보면 그러할 거라고 보이지만 역은 그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예와 승진, 시험운이 되겠는데, 역시 지금 4세와 64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런 시험운이라는 거는 이거는 문서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는 대인관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예는 그래도 문자 그대로 명예가 되겠고, 이 이제 64세의 승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좀 다르죠. 이럴 때는 바로, 문서관계나 대인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력과 교육 모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뭐 실질적으로 나이가 그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주역으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력과 교육 모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약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자, 애정운을 한번 들어보죠. 이 애정운은 서로 이기려고 대립하는 운이다. 이게. 이 양극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는 대립운이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양보하고 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이기는 것임을 깨우치기 바란다. 대립이 지속하면 어렵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현재 64세에 해당되는 쥐띠겠는데요. 만약에 부부 싸움을 한다든가 이 부부운을 하면 서로 양보하고 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가 이기는 것이다. 대립이 지속하면 이 불화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겠죠. 좋지가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신계획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이제 64세 남녀가 임신을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외가 되겠지만 이 카테고리는 다른 어린 젊은 층의 띠에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 건강을 봅니다. 건강. 질병보다는 비만의 유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는 이제 양날개는 있는데 이게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대하다라는 거예요. 질병보다는 비만에 유의해라. 체중을 줄이는 운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나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질병보다는 비만의 올해는 거기에 유의해라.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복부라든가 위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염려스럽겠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고관절이라든가 그죠? 고관절이라든가 이런 다리통 이런 쪽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국내 여행은 무난하다 했고요. 해외 여행은 삼가하라. 특히 바다를 건너는 것과 동남 방향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소선 분점을 살펴보면요. 불리하다. 한마디로 불리하다. 멈추어라. 왜냐하면 작은 날개로 큰 몸집을 움직일 때는 그러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경우에는
나는 홀로 소송을 해야 되고 상대는 법무법인을 대동하는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대와 내가 지금 현재 몸집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더 많은 증거와 증인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가급적으로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는 이제 그 일본의 역성이라고 표현되는 고도 탄상이라는 부분이 요 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생과 1960년생, 즉 4세와 올해 나이 4세와 64세의 전체적인 총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너스로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1월달과 이렇게 이제 10월달에 해당되는 운세를 개묘 G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64세와 2020년 4세의 1월달과 10월달에 해당되는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택산 함께가 되는데요. 실제로 택산 함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산 함께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평화를 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산택 동기지상이요. 그리고 앵음 복무지라 그래가지고 이 산과 물이 쉽게 말하면 산과 물이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기운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무새라는 뜻이에요. 앵무새가 노래하고 봉황이 춤을 춘다. 이게 느낌적으로 어떤가요? 벌써 달라졌죠? 그러니까 앵무새가 노래하고 봉황이 춤을 추고 산과 물이 서로 소통을 한다. 그러면 어울린다, 어우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택산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산함인데 요거는 이제 음효죠. 음효인데 여기 보면 양효죠. 요렇게 서로가 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응한다는 건 서로 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효는 이게 또 음인데 3효는 이렇게 또한 뭐예요? 응한다, 짝이 된다. 여기는 이제 양효인데 요 위에는 또 음효입니다. 이렇게 짝이 됩니다. 서로가 전체 6개의 효가 전부가 서로 뭘 한다? 짝을 지어 있다. 짝을 짓는다. 이걸 가지고 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음양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즉 다시 아까 말씀드린 산과 무시, 산과 성이 서로 소통하는 기운이고 앵무새가 노래하고 봉황이 노을노을 춤을 추는 그러한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택산함을 표현할 때 이 택은 우리가 뭐라면은 가족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저는 소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녀, 그러니까 막내딸 이렇게, 막내딸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소남, 그래요. 소남. 이게 뭐예요? 이게 막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두 청춘 남녀가 아까 봐서 다 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두 청춘 남녀가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한다. 이걸 지극한 사랑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역의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선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에서 총운으로 표현하면 합이란 모두의 마음이 합일되어서 느끼게 되는 것인데 요 합은 이제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다할 함자예요. 다할 함. 그러니까 다하다라는 거는 하나 이상이니까 둘이라고 표현되겠고요. 여기다가 마음 심자를 이렇게 붙이면 감자가 되는 게 느낄 감. 아하, 그래서
이 다 한다라는 거죠. 다 한다. 뭐가 다 한다? 마음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의 마음이 다 하는 게 이제 서로가 교감되니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어떤 효로 보면은 현재 운은 교감의 상태가 상다리가 꺾이는 비유된다. 자, 근데 이제 합이라는 건 모두의 마음이 합의되게 느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그 경자생의 1월달과 10월생은 교감의 상태가 상다리가 꺾이는 기울에 이렇게 비유됩니다. 그러므로서 지나치게 나아가려 하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고 자신의 기운을 보충하게 되면은 평상적인 평화로운 다시 평정을 찾게 되는 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다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는 이 상이 있으면 이 상다리가 이렇게 꺾이는 그런 운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절발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나치게 나아가려 하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기운을 보충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정운이 있네요. 애정운. 상대의 생각과 지금 현재 지금 1월달과 전반적으로 전체 기에서는 이 감정이 서로 교감하는 것은 좋은 계인데 1월생과 10월생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다. 상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자꾸만 어긋난다라고 표현되고요. 상대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이 다를 뿐이니 지나친 대립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으로 보면은 원만하다. 다만 가족 간의 의견 충돌로 거리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임신 계획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물론 이 지금 64세 4세가 임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코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른 나이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코드이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4, 5분으로 본다면 현재 상황과 하는 일에 만족해라.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라. 욕심내서 확장하거나 변경은 절대적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으로 표현되면은, 자, 질병적으로 보면은, 질병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뼈 질환, 그리고 신경통 쪽으로 조심을 하는 게, 조심을 해라.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택이라는 게 뭐냐면, 택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제 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택은 다른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릇 중에서도 잘 깨지는 그런 뭐 유리그릇 뭐 이런 것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뼈 질환 쪽 그로 인한 신경통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요. 여행은요, 가까운 여행은 나쁘지 않으나 먼 여행은 좋지 않다. 그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분쟁은 불리한 기운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합의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이럴 때는 합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감이 되는 운인데, 그러나 단지 이제 지금 현재 운기 자체로는 좀 불리한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직은 당장 어렵다라고 나오고요. 이직 역시 갈 곳을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또 매우 지금 이제 64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4세의 나이에 실제로 구직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들은 이제 구직은 당장 어렵다. 그러나 자천을 가서 이렇게 해소가 되는데 이직 역시 갈 곳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예와 승진, 시험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현재에 만족하고 대인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실력과 때를 키워라. 이게 이제 바로 이 현재의 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현재 이 64세에 해당되는 64세와 4세에 해당되는 경자생 GT는 바로 이렇게 두 마음이 합의되는 게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게 원래 함이라는 괴인데 지금 현재의 운은
교감의 상태가 상당히 꺾이는 기운에 비유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렇게 지나치게 나아가려 하지 말고 현재 만족하고 자신의 기운을 보충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평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요게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에도 이 하나의 경자생 2020년생과 1960년생 경자생 하나에도 6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에 대해 6개로 다 풀어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자는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010-5278-0188번입니다. 자, 저는 담원 김선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이제 전화를 직접 하시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제 대학원의 석박사에 논문도 지도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도 해야 되고 또 강의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본인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010-5278-0188번으로 전화가 아니고, 전화는 절대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본인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연월 일시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960년이다. 1960년 적고요. 그 다음에 3월생이다. 그럼 3을 적었을게요. 1960년 3월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럼 거기에 구체적으로 더해서 더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을 팔아야 된다, 또는 뭐 집을 사야 된다, 또는 내가 구직을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으로, 또 아니면은 내가 사귀는 배우자가 있는데,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언제 할지, 이런 것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총운과 각 카테고리별, 사안별로 설명을, 운세를 풀어드리겠지만 직접 적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부가해서 표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 부분은 무조건 제가 다 보내드린다 이렇게는 솔직히 장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봐서 이렇게 이제 선별해서 말이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라는 건 뭐 제 카페라든가 이런 데 올려서 이미 풀어드렸던 분들은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2023년 개묘년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하는 바,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역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좋다라면 반드시 괄호 열고 좋다, 또 그 다음에 나쁘다라면 반드시 괄호 열고 나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열고 좋다이기 때문에 괄호를 계속 지속하면 계속 좋다가 되는 것이고요, 괄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좋다가 나쁘다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쁘다 역시 마찬가지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나쁘다이기 때문에 괄호대로를 하지 않으면 나쁘다가 반드시 뭐로 된다? 좋다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렇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라는 게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바꿔서 나쁜 것은 좋게, 좋은 것은 더욱 좋게 이어지게끔 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주는 학문이 바로 주역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쥐띠생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쥐띠생이 잠깐 볼까요?
다음 GT생은 2008년생이 되겠네요. 2008년생, 1948년생, 즉 16세와 76세 GT에 해당하는 분들의 총운과 운세를 카테고리별, 사안별 운세를 드리고요. 거기서 또 참고로 생활에 따라서 생활 한두 개를 더 참고로 풀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자, 참, 그리고요. 구독, 좋아요, 이거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전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게 되고 또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띠별로 올리게 되다 보면은 올리면 그래서 올라왔구나라고 자기 띠 그리고 자기 생활이 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원 김성수였습니다.